증가표를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니? 자, 원래는 그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모든 함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표를 그리면 어떤 종류의 함수든 그래프의 개형을 극대극소 점 알아낼 수 있고 극대값, 극소값까지 알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정도까지 알아보면 된다고 했죠, 그지? 그럼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 자, 그런데 3차와 4차 수투 과정에서는 어차피 3차, 4차까지밖에 안 나오고 다항함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다항함수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2차 함수 포물선은 미분 없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3차부터 3차와 4차의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3차와 4차의 그래프는 증가표 없이도 이제 개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개형을 익힘으로써 증가표 없이도 f'x가 0이 되는 것,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점이 즉 극점이 몇 개 생기느냐에 따라 f'x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생기느냐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근이 어떤 근을 몇 개 가지는지만 확인하시면 3차와 4차의 그래프의 개형은 바로 증가표 없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바로 그려봅시다. 6번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180페이지. 우리 아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한번 다뤘으니까 그거 익혀가면서 자, 봅니다. 자,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f'x가 0 되는 값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지. f'x, 도함수를 먼저 구하면 12x 플러스 9.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3으로 나누면 얘니까 인수를 해야 되네. x-3, x-. x는 얼마? 1 또는 3. 실근 몇 개? 2개 되는 거지. 3차 함수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네.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 1. 양수네. 이거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무슨지는 증가부터 하는지 감소부터 하는지. 3차의 경우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증가부터 시작하는데 f'x가 0 되는 값이 2개 나와요. 이 둘이 바로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게 됩니다. 첫 번째 개형. 첫 번째 개형에서 극값 f'x가 0 되는 값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인데 그래프 모양을 봐도 얘가 극대, 얘가 극소. 극대가 먼저 나온답니다. 극대, 극소도 어떤 게 극대인지 어떤 게 극소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 바로 나와 그래프에서. 기억만 나와. 여기가 얼마다? 더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두 점 중에서 작은 점. 여기 1, 여기가 3. x좌표가. 그때의 y값, 즉 f1과 f3이 바로 극대값, 극소값이겠죠. 이해되니? 그럼 f1과 f3은 원래 함수예요. 1 대입하면 얼마니? 14.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3분 27. 여기도 맞네. 이렇게 된다. 결국 극대값이 1,4 극소값이 3,0 이해되니? 이런 함수.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냐면 좌표평면을 그려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만 하나? 절편만 알아보자. x가 0일 때 y가 얼마? 0,0. f0은 0, 0,0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 그림 방법은 찍어. 1,4. 0,0을 지나니까 y절편 0,0. 1,4. 대충. 그 다음이 3,0. 3,0. 3,0. 그렇죠? 뭐 상관없어요. 대충 찍으면 되니까. 자, 1,4가 극대, 3,0이 극소, 0,0을 지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해되니? x축에 접하는 극소점이 3,0,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에서 접한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 이게 저 3차 함수예요. 증가표 없이도 바로 알 수 있다. 개념이 이해되니? f'x가 몇 개인지, f'x가 0이 되는 것이 몇 개인지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니? 얘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도 봅시다. fx가 3x 마이너스 x 세제곱. 이걸 그리죠. 저희가 3차함수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미분계수 3 마이너스 3x 제곱. 얘가 0이 됩니다. x는 뿔만 있네. 마이너스 또는 또 실은 기분. 근데 이번에 지구창 계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지. 지구창 계수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지구창. 음수로. 일단 극점은 두 개 가져야 되는데, 그지? 근데 음수니까 뭐부터? 감소부터. 그럼 그래프의 개념이 이런 게. 극소부터는 극소가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1. 그럼 함수값은 f 마이너스 극대값 f1 극소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즉 극소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극대점의 좌표는 1, 2. 그리고 이제 y절편 x가 0일 때 y 값은 얘도 0,0이잖아. 이건 말해보시면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얘도 이번에 0,0이지만 0,0이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극소. 극대는 1,2. 극대. 감소부터 극소 먼저 생깁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0,0이네. 이런 거. 그럼 이해되니? 그럴 수 있겠니? 이 정도를 정확히 그려야 이제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방정식의 실근 또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또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아주 중요합니다. 6-1번, 1, 2번 풀어봅니다. 6-1번, 1, 2번 지금 연습해봅니다.
다 됐니? 자, 6-1번이랑 6-2번 다 풀렸습니까? 자, 일단 6-2번 그래프는 6-1번부터 봅시다. (6-1번은) 그러면 극소값의 극소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극대점이 3,20 나옵니다. 그리고 y절편은 0, 마이너스 7. 너무 크니까 줄여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거 극소. 이렇게 되고 지나면서 극대점은 3,20, 3,20.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소부터 시작합니다. 제곱창에서 음수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5, 즉 극소값은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 극대값은 1, 마이너스 4. 그리고 y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5입니다. 0, 마이너스 5가 y절편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 극소가 된다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대 극소값이 전부 음수야. 1,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극대 극소를 다 가진 거야. 제곱창에서 음수니까 감소부터.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 안 되는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1번, 2번 중에 질문 다 되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진아, 민정아 다 되냐고? 넘어도 돼? 자, 그럼 6-2번, 6-3번이 전부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숙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7번 별표. 앞에 예제 6번, 예제 7번 그 다음 별표입니다. 나만 누리겠나? 뭔가 이런 거. 자, 이번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혁입니다. 앞에 봅니다. 4차의 그래프. 4차의 그래프의 개혁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 fx를 ax 4제곱 플러스 bx 제세제곱 cx제곱 dx 플러스 2라고 두면 a가 양수입니다. 자, 4차 함수도 최고점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증가부터 감소부터가 결정되는데 2차는 최고점 계수가 양수는 감소부터 아래로 오르니까 3차는 최고점 계수가 양수면 증가부터 4차는 다시 감소부터입니다. 증가 감소 1차, 2차, 3차, 4차, 5차 갈수록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해되니? 4차는 최고점 계수가 양수면 감소부터 합니다. 감소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프의 개혁은 4가지 잘 봐. 첫 번째가 감소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W형이라고 합니다. W형. 그 다음은 이런 형태. 그 다음은 이런 형태. 마지막이 이런 형태.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녀석도 뭘 가지고 따지느냐? f'x가 0이 되는 값, 실근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f'x가 0이 되는 것, f'x가 0이 되는 것.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봐봐. 원래 함수 그래프 fx에서 f'x가 0이 된다는 건 f'x는 미분 계수를 의미하지, 그지? 미분 계수는 바로 기하학적 정의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의 값이야. 이 그래프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몇 개 있냐고. 요점, 요점, 요점. 3개지? 하나, 둘, 셋. 이해되니?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이 3개. 그 말은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원래 함수 fx가 4차 함수라면 f'x는 몇 차 함수다?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겠지. 차수가 하나 낮아져야 돼.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야 이번에. 3차 방정식은 그는 무조건 3개 가지네.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 따위 없습니다. 3차 함수에. 3차 함수의 근의 종류를 따져야 된다. 이것도 수학 상에서 우리 했었지. 3차는 반드시 인수분해 하면 1차와 2차의 부호로 인수분해 될 거고 1차 쪽에서 반드시 실근을 하나 가질 거고 나머지 2차에서 어떤 근을 가지냐에 따라 전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결정된다고. 1차에서 무조건 실근 가지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2차 방정식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3차랑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도식. 이해되니? 그런 개념이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져요. 자, 두 번째 이 개념에서는 어떻게 된다? f'x가 0 되는 것이 몇 개 보여? 이거 그래프에서 따지는 게 제일 쉽거든? 보여야 돼. 민정아,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 f'x가 0 되는 값은,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몇 개 생기니?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까 3차처럼. 그지? 실제로 얘는 극점은 하나밖에 없어. 얘는 극소 2개, 극대 1개야. 이렇게 세 개가 생겨. 얘는 f'x가 0이 되는 값이 어떻게 2개 생겨야 되거든? 근데 하나는 여기는 극소 하나랑 극소 한 개밖에 안 생겨요. 네. 극소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럼 이 점은 뭐냐? 이 점은 f'이 0이 되는 값이지만 아까 3차처럼 3차의 두 번째 그래프처럼 f'x가 0,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 점이지만 극점은 아니라고. 이해되니? 이렇게 돼요. 그럼 이번에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f'x가 0 되는 값은 2개밖에 안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뭔데? 근데 3차, 여기서 4차의 프라임은 3차잖아. 3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는 실근 2개랑 나머지 하나는 허근이구나가 아닙니다.
실수 계수의 3차 방정식에서 실근 2개랑 허근 하나를 가질 수는 없어. 실근을 2개 가진다는 소리는 두 실근 중에 하나가 보다 중근이라는 소리입니다. 개념 이해되니? 3차는 실근 2개 허근 하나를 가질 수는 없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3차의 근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1차와 2차로 결정이 되잖아. 1차에서 무조건 실근 나온다니까? 그럼 2차에서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가지는 경우는 없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그래서 실근을 2개만 가진다는 건 1차에서 반드시 실근 하나 나오니까 2차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결국 F'X에 0이 되는 값이 어떻게? 2개. 이게 두 실근이라는 건 중근 한 개랑 그냥 실근 한 개.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중근이 어떤 근이냐? 요게 바로 요거예요. 그 값이 아닌 점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 이 점이 중근을 가질 때 x값이 이 점을 잡혀가는 거예요. 요 점이 중근을 가질 때죠. 그냥 실근이 바로 요 점이에요. 요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 안 그래서 정확하게 알겠어요. 이 점이 어떤 점인지. 얘는 극소 하나밖에 안 가집니다. 그럼 이 경우는 F'X에 0 되는 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얘야말로 실근 하나만 가져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그냥 실근 한 개. 실근 한 개를 가진다는 건 나머지 2개는 허근이라는 소리지. 허근 2개를 가져.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럼 이 실근은 어디서 나온 거니까? 허근이 2차에서밖에 못 나오니까 얘는 1차에서 나온 근이라는 거지. 이때도 극소 한 개밖에 안 가져. 이때는 둘 다 극값은 극소값 하나밖에 없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이때는 F'X가 0 되는 값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때는 그냥 실근 하나, 허근 2개는 얘는 자 마지막 개형이 이차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얘는 이차함수 포물선이 아니라 포물선보다 이쪽 아래쪽이 좀 납작해. 납작하다고. 그렇다고 여기가 일직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곡선입니다. 근데 약간 납작한 곡선. 이차함수처럼 뾰족한 곡선이 아니라 거의 이차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긴다. 이때는 어떨 때? 이때는 국점 하나 생깁니다. 여기 있네. 얘도 극소를 가지고. 얘나 그럼 극소랑 극소랑 똑같잖아.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F'X가 0이 되는 값이 3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얘도 실근하는데 실근은 한 개인데 나머지 2개가 허근이나 실근 하나, 중근 하나가 아니라니까 나머지 2개가 허근이고 실근 하나만 가지는 야가 아니라 얘도 실근하는데 허근 없이 실근 하나만 가져. 그 말은 세 실근인데 다 겹치는 근이라고. 3중근, 3개의 실근이 다 겹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이때도 극소는 극값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억입니다. A가 양수일 때.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얘를 뒤집으면 돼. 다 뒤집으면 된다. 왜? 감소부터 하던 게 지가 구해야 돼. 다 뒤집으면 돼. 개형 이해되니? 요 4가지한테.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3가지, 4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 4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17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178페이지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178페이지 체크되어 있지? 별표. 그래서 이 개형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개형을 외우고 있느냐 없느냐, 증가표 없이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 방정식, 부등식 문제들, 함수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지금까지는 그래프 없이도 푸는 방식들 여러 개 배웠잖아, 그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래프 없이는 못 풉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에 관한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반드시 뭐 그리고 시작한다? 그래프 그리고 시작해.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개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는 이렇게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4차 함수. 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정리할 건 없을 겁니다. 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에 1번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4참수네요. 그래프 그리려합니다. 뭐부터? f 프라임 x가 0될 값이 몇 개지만 알려면 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얘가 0되는 겁니다. x 제곱을 묶으면 4가 나누고 x 제곱을 묶으면 x 마이너스 0 x는 0 또는 3인데 0에서 중거리 가지지 제곱이니까 맞네.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네. 그지? 실근이 먼저 나오지. 네, 중근이 먼저 나오지. 그지? 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실근 두 개 가지는데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 인 4차 함수의 그래프 얘기예요. 최고차는 양수니까 감소부터 몇 번째 유형? 두 번째. 이해되니? 근데도 중근이 먼저 나왔니? 그러니까 중근과 실근 중에서 더 작은 게 중근이잖아. 그지? 그럼 중근이 먼저 나와야 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질 때는 중근이 바로 뭐일 때? 변곡점일 때라고 했어. 그럼 이번에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감소부터인데 변곡점이 먼저 나와야 돼서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여기 먼저 나온다.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고 일반 실근일 때가 증가감소가 바뀌는 극점이라고 했죠. 얘는 극소 하나밖에 안 가진다.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y절편 x가 0일 때 y가 0,0 0,0 여기가 딱 x절편이 x절편 y 여기가 0,0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3일 때 함수가 극소값은 얼마? 3일 때 함수가 f3 여기다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차가 있으면 27 마이너스 27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찾을 수 있겠니? 뭐까지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변곡점까지도 찾을 수 있다. 둘 중에 중근을 가질 때가 변곡점입니다. 중근 가지는 점이 일반 실근을 가져야 중근이 아닌 실근을 가질 때만 극점이라고 실제로. 이해되니? 자 2번도 봅시다. 4분의 1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자 얘도 왜 참수? 4차 함수네. 그지? 최고차 x는 양수니까 감소부터 f 프라임 x가 얼마인지 말해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얘가 0 되는 거. x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 양변을 x로 나누면 안 됩니다. 문자로는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그래서 숫자만 공통인수가 곱해져 있으면 나누는 방정식 때 나눠도 되지만 x 날려버리면 안 돼. 그럼 근이 0이라는 근이 사라져버려. 이해되니?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럼 x에 x-1, x-2가 0이니까 x가 얼마? 0 또는 1 또는 2 f 프라임 x에 0이 되는 값이 3개 생기네. 세 실근 가져야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몇 번째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 감소부터니까 더블이네. 그럼 뭐부터 나온다? 0, 1, 2 중에 제일 작은 거. 0일 때 극소, 1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 극소 2개 극대 하나. 극소값 0일 때 F0, F1, 2가 둘 다 극소값이잖아. 그지? 이 두 극소값이 같다는 보장도 없어.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똑같이 좌우대칭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쪽이 더 될 수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구해봐야 된다. 그래야 알죠. 이해되니? 이런 겁니다. x가 0 때 y가 0,0 여기가 0,0 여기 있죠. 여기도 또 접하네. 1일 때 f2는 2 대입하니까 16,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0이네? 똑같네? 0,0 이번에는 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1 함수값 1 대입하니까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 더 납작하겠네. 이해되니? 이런 그래프를 어떤 형태의 그래프든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 이해되니? 그래프의 개형 4가지 그리고 그 4가지가 어떨 때 생기는지 f'x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어떤 종류의 근을 몇 개 가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럼 그게 중근, 실근 가질 때도 중근을 가질 때는 반드시 뭐한테? 변곡점일 때입니다. 극점, 중근을 가지는 점에서는 절대 극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직각표를 그려보면 중근을 가진다는 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f'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보다 좀 크든 작든 제곱해버리면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양수로 또는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도 음수에서 음수로 변하기 때문에 f'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증가에서 증가로 감수에서 감수로 바뀌기 때문에 극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나중에.
개념 이해되니? 저 4차의 그래프까지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그래프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7-2번 봐봐. 7-2번. 그래프의 개념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7-2번. 이 함수의 그래프, 이 fx가 극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의 예측수가 없을 거예요. 몇 차 함수니? 몇 차 함수니? 4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는? 최고차항 계수. 얼마? 7-2번 보란다. 아, 7-1번의 2번이 아니라 7-2번.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1. 맞네. 양수라고. 그럼 감소부터 하는데, 그지? 자, 아까 감소부터 하는데, 이건 A값 때문에, A라는 이 미지수 때문에, F'X가 여기 되는 값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4차 함수고,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네 가지 유형밖에 없겠지, 그지? 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네 가지를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네 가지 유형의 특징은 반드시 극값을 가집니다. 4차 함수 중에 극값을 가지지 않는 4차 함수는 없어. 3차는 있었어. 3차는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 근데 4차는 무조건 극값을 가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반드시 극값 중에서도 무슨 값을 가진다? 극소는 반드시 하나는 가집니다. 극대를 가지는 경우가 이때밖에 없어. 극대가. 나머지는 다 극소만 가져.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이번에 감소, 증가부터 시작하면 얘도 마찬가지. 얘는 무조건 극대는 다 가져. 그 중에 극소를 가지는 경우가 첫 번째밖에 없다. 그럼 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2-2번 같은, 7-2번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요 네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 중에 극대를 가지는 경우는 어느 밖에 없니? 극대를 가지는 경우. 이거밖에 없다. 그럼 극대를 가지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니까 극대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뜻이다? 있다. 세 개. 이 세 개를 다 구하라는 거지. 그럼 세 개를 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극대를 가질 때가 하나밖에 없거든. 이때를 구해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해서 그 범위의 여집합.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나왔으면 극대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이 경우의 반대 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이게 훨씬 편하다. 왜냐면 4차의 도함수는 3차고 도함수가 0이라는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은 2차처럼 근의 종류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따질 때 따로 따져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극대나 극소를 가진 경우가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극대를 가지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극대를 가지는 경우를 구해서 여집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해되니? 그게 훨씬 빠른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방금 어떻게 돼요? 이때는 결국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몇 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집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조건을 이용하십니다. 그냥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그럼 이 A 값에 따라서 네 가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개형을 알고 있어야 극대를. 원래 극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F'X가 0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이해되니? 특히 4차 쪽부터는 개형을 모르면 4차에 관한 문제 자체를 모릅니다. 증가표만으로는 해결도 안 되는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다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차 마찬가지. 이해되지? 목 터지는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극대 극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전부 다 마무리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미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제 도함수의 활용, 최대 최소, 그다음 부등식 방정식의 활용,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까지 하면 미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함수의 활용 미분은 끝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분은 최대한 우리 미분은 끝내놓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일곱
한번인가? 니네 진도 어디 가냐? 니네 이번에 느리잖아. 니네 시험이 늦지 않나? 좀? 네. 범위가 지금 세부 1학년이 그러니까 이 시험 대비가 대신에 니네 참 니네 기말 빠르지? 니네 세부가 이번에 기말이 되게 빨라. 여름방학이 되게 짧았고 그 재량 휴업일도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몰았으려고 지금. 그 얘는 겨울방학 12월쯤에 해 그냥 되게 빨리 해. 문제가 뭐냐면 중간고사는 뭐 많이 차이 나봤자 3, 4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 근데 기말고사 차이가 일주 이상 난다고. 그럼 일단 지도를 나가놔야 돼. 기말고사 지도 뺄 시간이 크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이거 나가놓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차피 나가놓고 다시 중간 끝나고 기말 대비할 때 분명히 까먹었을 거야. 그렇게 내가 우리 여러분 우리 새끼들을 내가 내 새끼들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해야 돼. 어차피. 대신에 한번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듣는 거랑 처음부터 다시 아예 새 걸 처음부터 다시 듣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미리 한번 나가는 거지. 어쨌든 중간고사 대비는 우리 철저하게 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은 끝내놓는다. 우리 미분까지는 진도를 나간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 대비라는 그 시기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일요일날 내가 니들 부를 거야. 웬만하면 정말 우리 집에 큰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우리 와이프가 오늘 나가지 마 하지 않는 이상은 일요일날 내가 니들 부릅니다. 고등부는 무조건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봐야 4번 정도밖에 안 돼. 4번 더 만나는 거야. 토요일은 내가 원래 수업, 본 수업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때도 또 고등부 수업도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 대비 기간에 그 영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진도를 안 나오고 뭐 한다고 하면 시험 시간이 비면 내가 뭐 그럴 때 부를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처음이야. 이 학원 처음. 니들보다 내가 더 신입생. 몰라. 그래서 일단은 뭐 토요일 안 되면 일요일 날은 무조건 부른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대비해봐서 알잖아. 그지? 3학기나 벌써 해봤잖아. 안 해서 안 돼. 마음 같아서 한 2달을 잡고 싶거든. 이 시험 대비 기간은 한 최소한 6주를 잡고 싶은데 그럼 니들이 지쳐. 같은 것도 하고 같은 것도 하고 같은 거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문제만 계속 6주 동안 문제만 보잖아. 그러면 니들이 지쳐.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최대 4주 잡는 거고 그 중에 한 4번 정도의 보강. 그리고 마지막 직보는 반드시 학교별로 직보는 반드시 수행합니다. 직보가 뭔지 알지? 직전 보강. 수학 시험 치기 전날 무조건 내 앞에서 내가 직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로 대비한 과제들이 있겠지, 그지? 내 앞에서 내 보는 앞에서 다 수행하고 검사받고 풀이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 가는 겁니다. 직보 시간은 정해져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보하면 몇 시에 마치나요? 이런 무식한 질문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마치는지 나도 모릅니다. 니들에 달려있습니다. 대신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는 시간은 각자 정해질 테니까.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비슷하더라도 시험 시간은 또 다를 수 있잖아. 수학 시험을 보는 날짜는 다를 수 있지, 그지? 그 날짜마다 해서 직전 보강 반드시 시행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케이. 자, 오늘 숙제부터. 숙제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기본 다지기까지 185페이지까지입니다. 하고 있고 다음 시간 금요일인가? 밥도 풀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어차피 2페이지밖에 못 되니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인데 어차피 밥도 계속 풀어야 돼. 밥도 좀 풀어오세요. 금요일까지. 네, 수요일까지는 내가 더 내줄 텐데 금요일까지니까 밥이 저번 시간에 내가 접선까지 내줬잖아. 그지? 증강감. 내 저번 시간 어디 건데 줬냐? 숙제가. 3차 시간이 안 해서 안 내줬잖아. 오늘 딱 마무리했으니까 극한까지만 하자. 3차 4차만 본 거고
다른 거 숙제를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증가, 얼마나. (51페이지까지만) 풀어보세요. 51페이지까지. 뭐라고? 53페이지까지 숙제였다고? 아 그래? 그럼 그냥 마무리 해보세요. 이쪽은 아직 안 나왔어. 최대입니다. 자,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덥지 마시고 바이블부터 풉니다. 풀면서 빨리 직접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해. 야, 저 아쉬우면 입맛을 다시는 건 뭐지? 진진아? 너무한 거 아니야?